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2차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합의를 거부할 때 미군은 폭격 제거를 경고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외부 영상물 유포를 이유로 미성년자까지 공개 처형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강제로 참관시키고 있다는 인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상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위원회 청문회 소식 디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또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며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즉각 폭격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이 미국과의 2차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폭격 작전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자신의 경고와 관련해 미군이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TV 방송사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협상단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람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2차 협상을 진행해도 좋다는 승인을 막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다고 본다며 그들은 협상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회담 참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측 역시 워싱턴 시간 기준 21일 오전까지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의 구체적인 시기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을 겨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군사작전과 관련해 22일 만료되는 2주간의 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합의 시한까지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픽 퓨리 작전을 재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더 나은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란이 휴전 합의를 수차례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대표단이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인 회담을 위해 언제 출국할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21일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양국이 전략적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2개 나토 회원국은 북대서양 이사회가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음 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를 앞두고 NPT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성명은 러시아가 핵심 군비 통제 공약을 위반했고 무책임하게 위협적인 핵수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투명성 없이 핵무기 보유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다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리스 룩의 나토 사무차장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2차례 발사한 핵탑재 가능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슈니크를 위험한 핵신호의 사례로 꼽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에서 외국 미디어 배포를 이유로 공개 처형을 집행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참관시키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21일 공개한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평양 문화보호법을 앞세워 주민들의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은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역 행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정치적 강의를 수업 시간에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당국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제법상 사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면서 공개 처형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당국은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이 처형 장면을 강제로 참관하도록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인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21일 BOA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한국 등 외부 정보에 접근한 자국민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은 젊은이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학생들을, 남학생들을 처형하고 있고 한국 정보에 접근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북한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진실과 증거입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자유적 구금과 관련해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자들은 강제노동과 불충분한 식량, 가혹한 처벌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문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구타와 수면 박탈 등 고문과 가혹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가족들은 구금자의 생사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차단당해 강제 실종에 해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GPS 전파 교란과 전자전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북한의 전파 교란 활동에 대한 BOA의 질의에 21일 이같이 답하며 이러한 활동이 도발적이고 흔히 적대적이었던 오랜 행동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미군의 입장은 한국 국방위원회 소속 유영원 의원이 최근 국방부 자료를 공개하며 북한의 위성 전파 공격 시도를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한국군의 영상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정찰 위성과 통신 위성, 민간 위성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전파 공격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북한은 2026년 2월 열린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대남 군사력 강화와 첨단 무기 확보를 향후 5개년 국방 발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사시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특수자산과 지휘 중추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전자전 무기 체계를 확보하겠다며 전자전 능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지 7주가 지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차단으로 원유와 비료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작물 생산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전자들은 더 높은 유가 부담을 안게 됐고 농민들은 파종 시기에 필요한 비료를 구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헬륨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2달 가까이 이어진 전쟁과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중단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독일 콘소러스 은행의 유헨 스탄즐 수석 시장 분석가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비축해둔 원자재 물량이 일부 있지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더라도 2달 정도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3, 4개월이 넘어가면 헬륨, 항공유, 일반 연료, 그리고 비료 공급은 한계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분쟁이 조기에 종료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즉각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활동이 활성화되고 공급 물량이 세계 경제로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내 가스 가격이 올해 말이나 내년쯤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격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분쟁이 해결되면 에너지 전반에 걸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전쟁 전보다 약 3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평화회담 가능성이나 교전 확대 징후 등 관련 소식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의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청문회 취재 중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은경 기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반에 시작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식 주제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및 주한미군 태세로 2027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예산 요청안과 향후 국방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매년 열리는 연례 청문회지만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열린 올해는 분위기가 예년과 달랐습니다. 네, 자, 이번 청문회, 오늘 청문회에 어떤 인사들이 출석했고 또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내용 어땠습니까? 네, 증인은 제이비어 브런슨 미한 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 사령관, 세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2명입니다. 네. 퍼파로 사령관은 북한을 핵과 미사일로 미국 본토와 동맹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이 위협을 중국, 러시아와 연결된 복합 위협 축의 일부로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인도태평양 전체 전략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를 핵심 전략 지형으로 규정하며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체계가 함께 지난 수십 년간 정전 상태와 억제 태세를 유지해 왔다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브런슨 사령관이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이나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 부분이 오늘 특히 주목할 대목이었습니다. 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초점이 병력 규모보다 전력 능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숫자보다 정밀하고 고도화된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읽힙니다. 또 한반도 주둔 전력이 단순한 북한 억제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전역에 전력을 투사하는 기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의원들 질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여야 모두에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이 핵무장에 러시아, 중국의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훨씬 더 위험해졌다고 경고를 했고요. 특히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쌓은 실전 경험이 한반도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네. 또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란 작전으로 인도태평양 전력이 빠져나가면서 억제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이번 미국의 군사 행동을 관찰하며 취약점을 학습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했고요. 또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를 넘어 황해에서는 중국을, 동해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며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북한군의 실전 경험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브런슨 사령관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네, 브런슨 사령관은 공화당의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질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뤘습니다. 북한군 10,000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제 전투를 수행 중이라는 평가를 확인했고 이 병력이 귀환 후에 다른 병력 훈련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중동에서 미국의 무기 체계와 작전 전개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네. 북러 협력과 관련해서는 더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 질의에서 처음에는 상호 거래 관계였던 북러 관계가 이제는 사실상 완전한 군사 파트너십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식량, 에너지는 물론 군사 기술까지 제공을 하면서 북한이 자체 개발에 수십 년이 걸릴 능력을 빠르게 내재화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정밀 타격 능력, 전자전, 사이버 역량이 구조적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핵 우산 문제가 있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이 문제도 나왔습니까? 네, 공화당의 대피셔 상원의원 질의에서 다뤄졌는데요. 브런슨 사령관은 미한 동맹이 미국의 방어 의지를 확실히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미국과 한국 양국이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핵 억제 계획을 지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략사령부와 미 전략사령부 간 전담 협력 체계도 가동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민주당의 진 샤힌 상원의원 질의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시간표가 아니라 조건 기반 프로세스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정치적인 속도보다 한국군의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이 전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청문회에서 두드러진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위협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실전 경험, 러시아를 통한 기술 도약, 중동 전쟁 학습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라는 틀을 넘어서 인도태평양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흐름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이 두 흐름은 향후 미한 동맹 운용 방식과 방위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내일 하원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로 나올지는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하원 청문회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이달 초 쿠바 아바나에서 쿠바 당국자들과 만나 경제 체제를 포함한 개혁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와 쿠바 당국은 미국 외교관들이 지난주 쿠바를 방문했다고 언론에 확인했습니다. 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관계 확대를 추진하며 쿠바를 방문했던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VOA는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델 토로 쿠바 외무부 당국자는 16일 쿠바의 최우선 과제는 이른바 에너지 금수 조치를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석유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광범위한 정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주요 석유 공급원이었던 베네수엘라부터의 공급이 끊겨 상황이 더 악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쿠바를 미국에 대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중국군 유해를 중국에 인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3차 중국군 유해 송환 인도식을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11구의 중국군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해 왔으며 올해는 12구를 추가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도식은 한중관계 복원과 선린후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3년 만에 차관급 공개 행사로 재개된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국에 인도되는 유해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군 병력으로 한국은 비무장지대 일대 등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를 중국에 지속적으로 송환해 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히토리를 포함한 핵심 자원의 공급망 관리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제2차관은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옌둥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과 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그리고 영내 및 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 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 요소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역과 투자 확대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관련 논의를 포함해 기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주요 20개국,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다자 협력 틀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IT 기업 애플은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 부분을 이끌어온 존 터너스 씨가 팀 쿡의 뒤를 이어 차기 최고 경영자 CEO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50세인 터너스 씨는 오는 9월 1일 팀 쿡 현 CEO로부터 경영권을 이어받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터너스 씨는 2001년 애플에 입사해 아이패드와 에어팟 같은 주요 제품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팀 쿡 현 CEO는 지난 15년 동안 애플을 이끌며 회사의 가치를 3,500억 달러에서 4조 달러 규모로 성장시키는 등 엄청난 성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애플은 터너스 씨가 CEO로 취임한 이후에도 쿡 씨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회사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쿡 현 CEO가 거의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경력을 쌓았다며 앞으로도 애플과 그가 선택하는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한국어 익스플레이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Yeah, 2 hours on average. Yeah, around 2 hours, maybe 3 hours. Yeah. TikTok. 버지니아 Instagram. 인근 한 극장 앞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에게 하루에 소셜 미디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물어봤는데요. 7 hours, 10 hours. 7 to 10 hours Yes. every day? Yes. My weekly average is about 4 hours, and my daily average is like 3 hours. Okay. 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사용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은 직접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처음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기가 6살부터 12살까지 다양했고요. 8명 중에 6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학생들을 만나셨네요. 네. 공교롭게도 이 사우디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연구진이 24개 나라의 휴대전화 이용 양태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휴대전화 중독률 1위가 중국이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번째, 그리고 한국이 5위였습니다. 미국은 18위였는데 이 특정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아주 비슷한 흐름이 확인된 연구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네, 한국의 민간단체 서울연구원이 서울 지역 고등학교 1, 2학년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코리아타임스가 소개했는데요. 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했고요. 그중에서도 동영상 기반의 유튜브 사용률이 95%를 차지했습니다.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였던 유튜브는요, 온라인 방송국 형태로 진화를 해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영상 플랫폼이 됐는데요. 유튜브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용 기간은 주 평균 10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쓰고 있었고요. 인스타그램은 한 8시간, 그리고 틱톡은 약 3시간 정도였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녀 성별로 보면 일부 플랫폼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여학생은 주당 평균 8.8시간, 9시간 조금 채 안 되는데요. 이 시간을 사용한 반면에 남학생은 6.4시간을 기록했습니다. X는 여학생 사용 시간이 주당 평균 1시간 정도, 남학생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용 여부보다 이용 방식이었는데요. 학생들 상당수가 이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 소셜미디어를 동시에 구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일상 대부분이 이런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구독하는 채널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10개 이상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고요. 또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소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언제 시작을 했는지 그 시점입니다.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학생들은 10살 전후에 스마트폰을 처음 갖게 되고요.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영상 콘텐츠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중학생이 되기 전후로 이 소셜미디어 계정 만들고요. 직접 콘텐츠를 올리는 단계까지 아주 빠르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소셜미디어를 접하고 시간이 지나면 단순하게 시청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참여로 이동하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사용 시간,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학교에서는요,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사용을 금지하거나 또 학교에 갈 때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가 집으로 갈 때 돌려받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쭉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이 소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확인되죠. 그렇습니다. 소셜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인데요. 네네. 연구진도 바로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점점 소셜 미디어 중심의 소통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특히 이 청소년기는요, 뇌 발달과 또 사회성이 빠르게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런 능력이 또래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또 다양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자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결국 온라인에서 화면 속의 소통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현실에서의 경험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학생들이 그 신체 활동이나 대면 소통, 사람과 직접 만나서 소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반성하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네. 네. 정리해보면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는 이미 청소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상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라는 점이 이번 연구의 핵심인데요. 사용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익스플레이너, 한국의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 특히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경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직접 평화 협상 가능성과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분기 실적 기대 속에 21일 국제 유가는 하락하고 미국과 주요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시간 22일 저녁 종료 예정인 휴전 기간 안에 이란과의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70포인트, 0.5%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 나스닥 종합지수는 0.3%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CNBC 뉴스의 스쿼드박스에 출연해 우리는 결국 훌륭한 합의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여지가 없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과 공군을 무력화했고 지도부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군이 이란을 폭격할 준비가 돼 있으며 휴전 연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VOA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순서 주요 뉴스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면서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냈고요. 협상을 거부할 경우 즉각 폭격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의 핵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고요. 북한이 외부 영상물 유포를 이유로 미성년자까지 공개 처형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강제로 참관시키고 있다는 인권 보고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GPS 전파 교란과 전자전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차단으로 원유와 비료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반도 날씨 살펴드립니다. 22일 수요일 오늘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19도, 평양은 최저 5도, 낮 최고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네, 잠시 후 VOA 한국어 방송 2부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10kHz, 웹사이트 www.voakorea.com, 유튜브, X, 페이스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 2부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2차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합의를 거부할 때 미군의 폭격 재개를 경고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외부 영상물 유포를 이유로 미성년까지 공개 처형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강제로 참관시키고 있다는 인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보여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며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냈고 협상을 거부할 경우 즉각 폭격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이 미국과의 2차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폭격 작전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자신의 경고와 관련해 미군이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TV 방송사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협상단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2차 협상을 진행해도 좋다는 승인을 막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다고 본다며 그들은 협상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측 역시 워싱턴 시간 기준 21일 오전까지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협상의 구체적인 시기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을 겨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군사작전과 관련해 22일 만료되는 2주간의 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합의 시한까지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픽 퓨리 작전을 재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더 나은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이란이 휴전 합의를 수차례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대표단이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인 회담을 위해 언제 출국할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21일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양국이 전략적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2개 나토 회원국은 북대서양 이사회가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음 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를 앞두고 NPT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성명은 러시아가 핵심 군비 통제 공약을 위반했고 무책임하게 위협적인 핵수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투명성 없이 핵무기 보유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다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리스 루게 나토 사무차장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2차례 발사한 핵 탑재 가능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슈니크를 위험한 핵 신호의 사례로 꼽았습니다. 루게 사무차장보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가 모든 주요 군비 통제 협정을 폐기하고 1945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에서 외국 미디어 배포를 이유로 공개 처형을 집행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참관시키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21일 공개한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평양 문화 어보법을 앞세워 주민들의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 음악과 영화를 배포한 혐의로 처형된 사례가 보고됐으며 한국 콘텐츠를 포함한 금지된 외국 미디어를 소지한 학생들은 퇴학이나 소년 구금시설 수용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사들은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역 행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정치적 강의를 수업 시간에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당국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제법상 사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면서 공개 처형이 여전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국은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들이 처형 장면을 강제로 참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인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도 21일 VOA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한국 등 외부 정부에 접근한 자국민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은 젊은이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학생들을, 남학생들을 처형하고 있고 한국 정보에 접근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북한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진실과 증거입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자유적 구금과 관련해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자들은 강제노동과 불충분한 식량, 가혹한 처벌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문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구타와 수면 박탈 등 고문과 가혹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가족들은 구금자나 구금자의 생사나 소지에 대한 정보를 차단당해 강제 실종에 해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북한 내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여행 허가증이 필요하며 검문소 감시가 강화됐고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도 구금과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인도주의적 상황도 심각하다며 비료 부족과 기후 위기로 만성적인 식량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국가 식량 배급 실패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원은 기본 의약품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 학교는 난방 연료와 교과서 부족으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장애인들이 교육, 의료, 취업에서 구조적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동의 없는 강제 수용 사례도 보고됐다면서 유엔 장애인 인권 권리가 북한의 포괄적 입법 마련, 통합 교육 및 의료, 강제 수용 금지를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GPS 전파 교란과 전자전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북한의 전파 교란 활동에 대한 VOA 질의에 21일 이같이 답하며 이러한 활동이 도발적이고 흔히 적대적이었던 오랜 행동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미군의 입장은 한국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최근 국방부 자료를 공개하며 북한의 위성 전파 공격 시도를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한국군의 영상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정찰 위성과 통신 위성, 민간 위성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전파 공격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지 7주가 지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차단으로 원유와 비료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작물 생산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전자들은 더 높은 유가 부담을 안게 됐고 농민들은 파종 시기에 필요한 비료를 구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헬륨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2달 가까이 이어진 전쟁과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중단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독일 콘소러스 은행의 유헨 스탄즐 수석 시장 분석가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비축해둔 원자재 물량이 일부 있지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더라도 2달 정도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3-4개월이 넘어가면 헬륨, 항공유, 일반 연료, 그리고 비료 공급은 한계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분쟁이 조기에 종료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즉각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활동이 활성화되고 공급 물량이 세계 경제로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내 가스 가격이 올해 말이나 내년쯤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격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분쟁이 해결되면 에너지 전반에 걸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전쟁 전보다 약 30%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평화회담 가능성이나 교전 확대 징후 등 관련 소식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과장이 아니다, 정도가 지나친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saw David's wife today. She's seriously the most stunning woman I've ever seen. I'm not exaggerating. Really, John? You are not just saying I that? swear, I bumped into her at the supermarket and I couldn't help but be amazed. She's got this natural beauty that just stands out. I heard she's really nice too. How did you end up running into her? It was totally unexpected. I was grabbing some groceries and there she was. I had to do a double take. She's that gorgeous. I can see why David is head over heels for her. I bet he is. I've always thought they make a great couple. Absolutely. They seem happy together. 잔이 데이빗의 부인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며 과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I'm not exaggerating. 과장이 아닙니다. It's not an exaggeration. It's no exaggeration. I'm not overstating it. I'm not embellishing. I'm not amplifying. I'm not stretching the truth. 과장이 아니다, 부풀려서 하는 말이 아니다. I'm not exaggerating.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 saw David's wife today. She is seriously the most stunning woman I've ever seen. I'm not exaggerating. Really? You are not just saying that? I swear, I bumped into her at the supermarket and I couldn't help but be amazed. She's got this natural beauty that just stands out. I heard she's really nice too. How did you end up running into her? It was totally unexpected. I was grabbing some groceries and there she was. I had to do a double take. She's that gorgeous. I can see why David is head over heels for her. I bet he is. I always thought they make a great couple. Absolutely. They seem happy together.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She's seriously the most stunning woman I've ever seen. 그녀는 내가 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I'm not exaggerating. 과장이 아닙니다. You're not just saying that?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닌가요? I was grabbing some groceries and there she was. I had to do a double take. She's that gorgeous. I was grabbing some groceries. 나는 장 보고 있었습니다. And there she was. 그리고 거기에 그녀가 있었어요. I had to do a double take. 놀라서 두 번 보는 것을 Do a double take. do a double take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I can see why David is head over heels for her. 데이빗이 왜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는지 알겠네요. David is head over heels for her. David i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er. 어떤 사람에게 푹 빠졌다, 무척 사랑한다는 표현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과장이 아니다, 부풀려 하는 말이 아니다. I'm not exaggerating.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saw David's wife today. She's seriously the most stunning woman I've ever seen. I'm not exaggerating. Really? You are not just saying that? I swear, I bumped into her at the supermarket and I couldn't help but be amazed. She's got this natural beauty that just stands out. I heard she's really nice too. How did you end up running into her? It was totally unexpected. I was grabbing some groceries and there she was. I had to do a double take. She's that gorgeous. I can see why David is head over heels for her. I bet he is. I've always thought they make a great couple. Absolutely. They seem happy together.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not exaggerating. 과장이 아닙니다. It's not an exaggeration. I'm not overstating it. 부풀려 하는 말이 아니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이달 초 쿠바 아바나에서 쿠바 당국자들과 만나 경제 체제를 포함한 개혁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와 쿠바 당국은 미국 외교관들이 지난주 쿠바를 방문했다고 언론에 확인했습니다. 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관계 확대를 추진하며 쿠바를 방문했던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VOA는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델 토로 쿠바 외무부 당국자는 16일 쿠바의 최우선 과제는 이른바 에너지 금수 조치를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석유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광범위한 정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주요 석유 공급원이었던 베네수엘라로부터의 공급이 끊겨 상황이 더 악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쿠바를 미국에 대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중국군 유해를 중국에 인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3차 중국군 유해 송환 인도식을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11구의 중국군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해 왔으며 올해는 12구를 추가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도식은 한중 관계 복원과 설린 우호의 정신을 반영해 3년 만에 차관급 공개 행사로 재개된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에 인도되는 유해는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군 병력으로 한국은 비무장지대 일대 등에서 발굴된 중국 유해를 중국에 지속적으로 송환해 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히토리를 포함한 핵심 자원의 공급망 관리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제2차관은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옌둥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과 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그리고 영내 및 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 경제 협력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 요소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역과 투자 확대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 협정 관련 논의를 포함해 기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주요 20개국 G20,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다자 협력 틀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IT 기업 애플은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분을 이끌어온 존 터너스 씨가 팀 쿡의 뒤를 이어 차기 CEO 최고 경영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50세인 터너스 씨는 오는 9월 1일 팀 쿡 현 CEO로부터 경영권을 이어받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터너스 씨는 2001년 애플에 입사해 아이패드와 에어팟 같은 주요 제품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팀 쿡 현 CEO는 지난 15년 동안 애플을 이끌며 회사의 가치를 3,500억 달러에서 약 4조 달러 규모로 성장시키는 등 엄청난 성장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애플은 터너스 씨가 CEO로 취임한 이후에도 쿡 씨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회사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쿡 현 CEO가 거의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경력을 쌓았다며 앞으로도 애플과 그가 선택하는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사와 미국인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소식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 지금 미국 여러 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메리카 250은 10년 전이죠. 2016년부터 연방의회가 주도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메리카 250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미국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우리 미국인의 이야기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영상이나 녹음으로 기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창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니어도 되고요. 유명 스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미국인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인데요. 우선 미국인으로서 자기 생각을 아메리카 250 사이트에 직접 녹음해서 남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숨은 영웅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미국인 그 이야기 버스도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메리카 250 전용 버스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싣고 미국 50개 주를 이동하면서 직접 촬영도 하고요. 영상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네, 언젠간 마주칠 수도 있겠네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자,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 자체가 바로 미국의 역사다 이런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아주 평범한 분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자기만의 사연을 우리 미국인의 이야기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데이비드 검 씨 만나보시죠. You know, when you get up in the morning, you come out and you look at this farm. It's just an overwhelming blessing. 베리빌이라는 이 평화로운 한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So that house over there is my sons. All of our kids live here.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가족 농장에서 대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 무려 22명이 같은 식탁에 앉습니다. We're having spaghetti and salad. That's one of the kids' favorite. They love spaghetti. 할머니표 스파게티 무려 22인분을 만들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북적거리는 식탁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모여 살게 된 데는 사연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씨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I always had this thing in the back of my head that my father passed away at 41, and so life could be that short. And so I didn't want to waste. 아버지가 41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데이비드 씨는 짧은 인생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때부터 그야말로 맨손으로 일어나서 유명한 사과식초 브랜드죠. 화이트하우스를 인수하고 키워냈습니다. We started in vinegar, so we delivered vinegar to the White House. And our original brand, White House, is the president's house. And somewhere over time it changed to be. 데이비드 씨의 농장이 100여 년 전에 백악관에 식초를 납품했던 그 유명한 화이트하우스 식초 회사를 인수하면서 시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족 경영의 따뜻함을 담은 농가 화이트하우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It has really become a piece of us. And it is more than the business. I think it bonds us more. 배경으로 소 울음소리 들으셨습니까? 소 울음소리인가요? 네. 네, 데이비드 씨는 이 농장은 이렇게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소중한 울타리라고 합니다. Once again, thank you for our food. Thank you for our food. Amen.
My mother came from very humble beginnings. She was born in an apple packing shed. 어머니가 사과 포장 창고에서 태어났을 만큼 데이비드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하지만 농장을 가족 사업으로 일궈냈습니다. 또 지역에서 유명한 식초 회사를 인수하게 됐을 때 데이비드 씨가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바로 고모였습니다. And so I went to see my aunt, and she just looked at me and said, "Your grandfather would be so proud." So, yeah, I think they'd be very proud. 네, 빈손으로 시작해 훌륭한 가업을 이루어낸 조카에게 고모는 내 할아버지께서 무척 자랑스러워하실 거다는 따뜻한 말로 안아주셨습니다. This is David Gum, and this is my American story. 네, 지금까지 버지니아주에서 가족 농장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검 씨의 우리 미국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따뜻한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평범한 미국인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미옥 기자였습니다.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 직접 평화 협상 가능성과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분기 실적 기대 속에 21일 국제 유가는 하락하고 미국과 주요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시각으로 22일 저녁 종료 예정인 휴전 기간 안에 이란과의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270포인트 0.5%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 나스닥 종합지수는 0.3%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CNBC 뉴스의 스쿼드박스에 출연해 우리는 결국 훌륭한 합의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여지가 없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과 공군을 무력화했고 지도부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군이 이란을 폭격할 준비가 돼 있으며 휴전 연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유가는 합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6% 하락한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선물도 0.3% 하락해 배럴당 95달러를 조금 웃도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인공지능 관련 거래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아마존은 20일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에 최대 250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며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내고 협상을 거부할 경우 즉각 폭격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의 핵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나토는 양국이 즉각 미국과의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외부 영상물 유포를 이유로 미성년자까지 공개 처형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강제로 참관시키고 있다는 인권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GPS 전파 교란과 전자정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차단으로 원유와 비료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작물 생산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한반도 날씨입니다. 20일 수요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은 최저 9도에서 최고 19도, 평양은 최저 5도에서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10kHz, 웹사이트 www.voakorea.com,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과 X를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VOA 기사와 방송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함께하셨습니다. 진행의 장량희,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